안녕하세요. 유니쌤의 자고리셋 한의사 김윤희입니다. 질염 중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질염이 바로 곰팡이 질염이죠. 왜냐하면 증상도 심하지만 재발이 너무 잘 돼요. 심한 경우에는 매달 재발하기도 하고 또 365일 내내 곰팡이 질염을 달고 살기도 해요. 자, 두부, 으깬 것 같은 또는 리코타, 치즈 같은 질 분비물이 많아서 힘들고 또 가렵고 화끈거려서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일상생활을 너무 힘들게 하죠. 자, 곰팡이 질염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균은요, 칸디다 알비칸스라고 하는 진균인데요. 우리 입안이나 또 기관지 그리고 또 여성의 생식기에 원래 서식을 합니다. 다만 이 균이 아주 소량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질염이 나타나지 않는 거죠. 하지만 어떤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과다 증식한 이런 환경이 되면 곰팡이 질염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 곰팡이균은 좀 따뜻하고 약간 습한 환경, 그리고 곰팡이의 먹이인 당분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 외에도 어떤 외부적인 요인이 이 곰팡이 질염을 유발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항생제를 자주 쓰는 여성. 다양한 질병 때문에 항생제를 자주 처방받아서 드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 질병은 잡았는데 곰팡이 질염이 생겼다, 이런 분들 굉장히 많이 봐왔거든요. 이 항생제가 꼭 필요하기는 하지만 너무 장기간 자주 복용을 하게 되면요, 이 질의 미생물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질에 살고 있는 나쁜 균만 없애는 것이 아니라 좋은 균까지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이 틈을 타서 이제 곰팡이 질염을 일으키는 곰팡이류가 마구마구 이제 증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제 항생제를 중단하고 1, 2주 정도 지난 다음에 곰팡이 질염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곰팡이 질염 치료가 다 끝난 환자분들한테도 이제 제가 항생제를 좀 조심하자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한약 먹고 약침 치료해서 애써 만들어 놓은 이런 좋은 질내 면역 환경을 항생제로 또다시 이렇게 망가뜨리면 안 되거든요. 항생제보다 더 문제가 되는 거는 스테로이드제입니다. 근데 본인이 먹는 약이 이 스테로이드제인지 모르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자,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되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자, 이 스테로이드는 항생제보다 더 강력하기 때문에 이 면역세포의 기능까지도 저하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이 한번 스테로이드의 폭탄을 탁 맞으면 곰팡이균을 억제하기 어려운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제 재발을 하게 되는 거죠. 자, 항생제나 스테로이드제는 사실 둘 다 어떤 치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약이긴 하지만 이제 평소에 곰팡이 질염이 자주 재발해서 힘드셨던 분들은 이런 약들 복용할 일이 없도록 건강관리에 꾸준하게 신경 쓰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당뇨가 있는 여성. 근데 간혹 본인이 당뇨인지를 몰랐다가요, 질염으로 산부인과를 찾았다가 당뇨를 진단받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네, 이 질 내벽의 상피세포에는 글리코겐 형태의 당분이 저장이 되어 있어요. 이 당분이 왜 중요하냐면요, 이 당분을 유익균들이 먹고 유산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런데 유익균들이 필요한 양보다 당분이 더 많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요, 곰팡이의 먹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당뇨병과 곰팡이 질염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사실 질염 치료도 중요하지만요, 근본적으로는 식이 조절이나 또 운동 등을 통해서 혈당 관리를 더 우선해서 관리를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특히 가족 중에서 당뇨병을 앓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더욱더 신경을 쓰셔야겠죠. 자, 당뇨가 있으신 분들뿐만이 아니라요, 당분 섭취를 자주 하는 여성들도 조심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달콤한 초콜릿이나 사탕, 과자빵, 또 술, 콜라, 사이다, 흰 쌀밥이나 면류 같은 거 좀 피해 주시고요.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나 해조류 좀 자주 섭취해 주시면 더욱더 좋겠습니다. 세 번째, 경구피임약을 6개월 이상 장기간 복용하는 여성. 다양한 이유로 피임약을 복용하는 여성분들 많으시죠. 피임 목적으로 하기도 하고, 생리통 때문에 드시기도 하고, 다낭성 난소 증후군, 각종 자궁질환 이런 것 때문에 드시는데요. 이 경구피임약은 합성 에스트로겐과 합성 프로게스테론을 조합해서 만든 약입니다. 그래서 여성 호르몬을 이제 외부에서 조절을 해서 배란이 되지 않도록 해주는 약이에요. 근데 젊은 여성들은 이미 난소에서 우리 몸에 맞게 여성 호르몬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거기다 피임약까지 먹어서 조절을 한다. 그러면 자칫하면 여성 호르몬 과잉 상태가 될 수가 있겠죠. 네, 앞서서 설명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이것도 질 내벽의 상피세포에서 글리코겐 함량을 높이게 됩니다. 이게 당분의 형태거든요. 당분이 많아지게 되니까 당연히 곰팡이균의 증식이 더 많아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경구피임약 복용을 하고 난 다음부터
곰팡이 질염이 좀 계속 생긴다라고 하면 한 번쯤 중단해 보는 것도 방법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번째, 삽입형 피임 장치. 자궁에 삽입하는 미레나나 또 팔뚝에 삽입하는 임플라돈이 대표적입니다. 이런 피임 장치의 부작용으로 이제 보통 부정출혈이나 무월경 같은 거 많이 알고 계시는데요. 질염도 역시 발생하기가 쉽습니다. 네, 이런 피임 장치 안에는 프로게스테론을 함유하고 있어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호르몬을 분비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프로게스테론 농도가 높아지면서 자궁 내 점액 농도도 높아지겠죠. 그래서 세균이나 곰팡이가 살기 좋은 환경이 되는 겁니다. 다섯 번째, 여성 청결제나 질세정제를 너무 많이 쓰는 여성. 질염이 자주 재발하면 더욱더 청결에 신경 쓰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매일 여성 청결제를 쓰고 또 질 안까지 씻는 질세정제도 자주 사용을 하시는데요. 근데 이게 습관이 되거든요. 안 하면 굉장히 불쾌감을 느끼게 돼요. 그런데 이렇게 너무 과도한 청결을 하시게 되면 질내 산도도 깨트리고 또 질내 세균층의 균형을 파괴하기 때문에 유익균이 적어질수록 세균성 질염뿐만이 아니라 곰팡이 질염이 생기기가 더 쉬워집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씻으면 될까요? 미지근한 물로 부드럽게 씻어주시고요. 그 후에는 꼭 통풍에 신경 써주세요. 자세한 사항은 저번에 올려드린 영상 참고해주세요. 자, 냄새도 신경 쓰이고 또 가려움과 분비물로 골치 아픈 이 칸디다 질염. 계속 재발한다고 하면 얼마나 더 힘드시겠어요. 자, 오늘 알려드린 칸디다 질염의 원인을 잘 피하시기만 해도 재발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자, 저는 다음에도 여성에게 도움이 되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